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날씨가 이제 정말 추워서요. 감기 걸리신 분들 주변에 참 많은 것 같고 네. 정말 이제 그 가을을 넘어서 저희 뒤에 배경인 가을이긴 합니다만 네. 추운 겨울이 손금 다가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더 추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냐 하면 2017 하반기 공채에서 우수수수 떨어지신 분들은 마음까지 시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마음속까지 시린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잡정보센터가 취업준비생 구제 프로젝트죠. 왜 떨어졌나를 또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시즌 세 번째를 맞이하는데 네. 시즌 3인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가 준비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왜 떨어졌나가 이제 오늘 12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벌써 네. 2명의 취준생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떨어졌나 시작하기 전에 또 다른 특집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워밍업 단계인데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내가 왜 떨어진 걸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쟤는 어떻게 맞아요. 합격했을까? 네. 두 가지일 텐데 내가 왜 떨어졌을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12월부터 신청하신 분들한테 실시간 컨설팅으로 답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쟤는 어떻게 합격했지에 대한 답은요. 먼저 다음 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합격자 특집, 합격의 비밀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붙을 수팩이 붙은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뭔가 역전과 새로운 이게 스토리가 될 수 있었네라는 예, 그런 것들. 나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뭐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또 그런 의지 또 다시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합격의 비밀만큼 오늘의 도전도 중요하니까요.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공채들 합격처도 짚어드리니까 지금부터 월요일 잡정보센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2017년 하반기 공채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네. 남아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하셔야 후회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역전, 가을의 전설을 가능하게 해주실 분 오늘 한 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포트의 차재훈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1차 면접 끝난 곳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지금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예. 예, 저희 학생들 컨디션을 예. 문의하셔서 그럼 뭐 잘하는 친구는 잘하고 신체 있고요. 컨디션 떠나서 그렇죠. 모든 걸 통틀어서 어떤 전반적으로 비니핀 부위부가 가중되고 있다. 되는 친구들은 막 면접을 8개씩 뭐 보시는 분도 있는데 안 되는 분들은 뭐 한 군데, 뭐 두 군데 뭐 이런 발표가 경우도 난 친구도 있나요? 발표 예, 몇몇 붙은 친구들도 있고요. 어. 현재 저희 방송에 좀 섭외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피디님 화이팅.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한테 뭐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건 좋겠지만 안 된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좀 위로를 맞아요. 해주고 계세요? 저는 위로를 잘 안 해주고요. 더 가혹하게 하고 가혹함 속에 희망을 좀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예. 이게 힘들잖아요. 힘든데 가혹하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노력 안 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네. 더 추워지기 전에 가열차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오. 얘기를 좀 해주고 있다 보니까 희망들을 좀 맛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가혹함 속에 희망을 예. 한 줄기 주시는 파더 테레사 차코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한 줄기 음. 희망, 기업 어디 갖고 나오셨나요? 사실 지금 공고 뜬 곳들을 보면 공기업 아니면 이과 친구들을 위한 데가 많아요. 예. 문과분들을 위한 마지막 회사 공영 홈쇼핑을 준비했습니다. 공영 네. 홈쇼핑. 아임 쇼핑. 예. 네. 요즘에는 그 홈쇼핑 채널이 좀 많아져 갖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대기업 홈쇼핑 외에도 네. 많은 채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희도 뭐 공익 채널이기 때문에 또 6년 연속 네. 깨알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영 홈쇼핑은 이게 그렇다면 공영이니까 소속이 정부예요? 예, 그 중소기업청 산하에서 중소기업 제품이나 농수산물 제품만 100% 판매를 하는 곳이고요. 이게 저기 그 MBC 신사옥 상암동 쪽에 디지털 미디어시티 쪽 그쪽에 위치돼 있고 예. 여기가 이제 2015년도 7월 14일 날 개국을 해서 현재 지금 국내를 넘어 해외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1위 홈쇼핑 업체 혹시 아시나요? 레젤 홈쇼핑이라고. 레젤. 네. 예, 이게 이제 현대 홈쇼핑 출신 그 팀장님이나 임원분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설립한 1위 업체인데 거기랑 좀 연계가 되었고 좀 같이 상품을 팔로우를 개척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회사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차코치님도 CJ 오쇼핑 그러니까 홈쇼핑 출신이시잖아요. 예. 네. 홈쇼핑을 다녔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 네. 좋은 것도 많이 볼 것 같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홈쇼핑 다닐 때 이런 게 좋다 하는 게 있으세요? 일단은 저도 그럴 줄 알고 왔는데 네. 절대 먹을 수가 없고요.
그 요리하시는 코너가 따로 있거든요. 스튜디오 뒤쪽에서. 기웃거렸다가 혼나기도 하고 야, 이 일이나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줘요, 그거? 전혀 안 줘요. 그래요? 초창기 때는 주셨다는데 네. 지금은 전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예, 그냥 그리고 또 먹는 쇼호스트만 좋은 거구나. 근데 쇼호스트 분들도 네. 이제 하루 종일 드셔야 되니까 또 그것도 힘들고 네. 고데기 계속 마셔야 되고 그것도 노고가 고데기 있으니까요. 말아야 되고 예, 저희 마사지 시청자 해야 되고. 입장으로는 모르는 또 이면이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도 근무했을 때 이런 점은 진짜 좋았다. 그래요. 그런 부분 있으세요? 그냥 CJ 홈쇼핑이 좋았습니다. 어, 홈쇼핑 그냥 좋았다. 좋았습니다. 말하는 거 보니까 좋은 게 없었던 느낌인데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예.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용 홈쇼핑의 장점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여기는 어떤 게 뭐 좋을까요? 일단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역할이 되게 중요한 곳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개국한 이제 홈앤쇼핑도 이러한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제 상품 판매 비중이라는 거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홈쇼핑은 특정 상품의 비중을 정부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 판매 비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수산 NS 홈쇼핑을 제외하고는 이제 제품들이 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만큼 뭐 소싱을 MD분의 역량이나 회사의 방향에 따라 진행을 하는 편인데 이 회사만큼은 좀 사회적인 어떤 역할, 중소기업들의 국내는 물론 해외 판로를 개척해주는 역할에선 큰 의미가 있겠고요. 임직원분들 복리후생도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군요. 채용도 뭐 20명대 선으로 작년에도 했었고요. 신입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홈쇼핑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뭐 어떻게 보면 혹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텐데 김한 캐스터가 먼저 공용 홈쇼핑의 공채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소개해드릴 텐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공영 홈쇼핑의 2017 하반기 공채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 절차입니다. 서류 접수는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감은 17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후 5시까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12월 2일에 인적성 검사를 치르고요. 그 이후에 면접 전형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합격을 하면 최종 합격을 하게 되지만 이후 신체 검사까지 거쳐야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모집 직무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가지 직무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영업과 마케팅, 경영 지원, 방송 제작과 오디오, 카메라 부문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각 직무별로 한 자릿수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기소개서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타인과 함께 업무를 협조하여 해결하였던 경험에 대해 서술하는 항목이고요. 700자 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경력 또는 경험을 포괄해서 주어진 과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완수했던 내용에 대해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경력 또는 경험을 포괄하여 생각하는 기준과 달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경력 또는 경험 중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 5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본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업무를 기획 또는 진행한 사례에 대해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과연 어떻게 작성해야 자소서 합격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용 홈쇼핑 2017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좀 짚어왔는데요. 일단 홈쇼핑이라고 해서 좀 어떤 사기업스러운 느낌, 네. 홈쇼핑스러운 느낌을 좀 기대했었는데 약간 좀 보니까 자기소개서 NCS 같은 네. 느낌, 고운 느낌이네요. 약간 실제로 채용 공고에서도 좀 블라인드 채용에 가깝게 천형을 진행하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자소서부터 좀 문항을 독특하게 가져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NCS 자소서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홈쇼핑만 단독으로 짚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네. 공영 홈쇼핑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남다른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좀 지원할 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반 홈쇼핑과는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네. 것 같은데. 예, 그렇긴 한데 이 결론부터 오늘 방송의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네. 시중에 나와 있는 혹은 회사를 검색하면 나오는 상생, 협력 요 단어는 최대한 피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인이 상생의 마인드를 가진다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업에서 성과가 났을 때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을 때 상생이라는 것도 발생하고 협력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막연한 어떤 상생이나 배려, 협업, 기여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성과나 협업도 조직 구성원 내부 간의 협업도 해당될 것이고 협력사와의 협업도 협업이 될 것이니까 좀 해당 키워드의 의미를 고려해 가면서 좀 기술이 돼야겠습니다. 약간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상생, 협업 이런 마음은 뭐 집어치우시라는 얘기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마음속에 넣어놓고 일단 앞에 눈앞에 거 하고 나서 너무 이렇게 넘기지 말라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넘겨주지 말라를 그렇게 좀 너무 앞서 타이트하게. 나가지 말라. 네, 그렇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홈쇼핑 산업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뭐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야 뭐 알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생소하신 분들 중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홈쇼핑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 분야시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뭐 저는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을 다듬어 봤을 땐 예. 우리가 홈쇼핑이 언제 생겼나부터 태동을 좀 봐야 됩니다. 30초 동안 태동을 말씀드릴게요. 1977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로이 스피어란 분이 플로리다주 방송국 운영자셨어요. 근데 이제 협찬을 해주기로 한 분이 협찬금을 안 주고 전기 병따개를 줍니다. 100개. 전기 병따개. 현금이 없으니까 병따개라도 가져라.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이 병따개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DJ한테 얘기를 합니다. 요거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DJ가 방송 중에 저희가 지금 전기 병따개가 있는데 쓰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아요라고 라디오 광고를 했어요. 관심 있으시면 우편이랑 체크를 보내주세요 했고 이틀 만에 100개가 다 팔립니다. 그래서 이 운영자분이 쇼킹한 거죠. 아 이렇게도 이거 또 희한하다. 이거 괜찮네 해갖고 이제 몇 년 뒤에 1982년도에 HSN이라고 홈쇼핑 네트워크라고 세계 최초로 홈쇼핑이 세워져요. 미국에서요? 예, 그렇죠. 미국에서. 그때부터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게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일본까지도 간 게 이제 90년대 초반이었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카탈로그로 DM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어머님들이 예. 미용실 가셨다가 이제 우리 딸 좋아하는 담요 이래서 구매하시는 수준? 그랬던 건데 93년도에 케이블 TV 사업이 승인이 되면서 사업자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삼구 쇼핑이라고 쇼핑.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억나요. LG 홈쇼핑 그 두 개 회사가 생겼는데 그 두 개 회사가 처음 이제 회사 사업을 이제 준비할 때 QVC라는 세계 1위 업체가 있어요. 그 QVC 업체에서 이제 그 자문단이 와갖고 상품 기획하는 것부터 쇼호스트, 뭐 핸들링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외 업체였던 전수를 받아서 시작을 한 게 한국 홈쇼핑의 태동이고요. 세계 1위 업체는 지금 말씀드렸던 QVC라는 업체. QVC. 예. 2위가 현재는 전 세계 기준으로는 CJ 오쇼핑이고요. 우와. CJ 오쇼핑 2위예요. 예, 그렇다네요. 세계 2위 우와. 업체네요. 사랑합니다. 세계 2위 업체 있었군요. 사랑합니다. CJ 오쇼핑. 네. 야, 왜 넣으신 거예요, 근데? 사랑합니다. 네, 저는 학생들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세계 홈쇼핑 트렌드가 네. 크게 두 갈래거든요. 이런 해외 업체들은 녹화된 방송을 재고가 나갈 때까지 반복해서 돌리는 구조고요. 우리나라는 라이브 형식으로 준비된 재고를 기한 안에 끝내는 쪽으로 해서 방송을 이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게 홈쇼핑 방송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해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전수를 받아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세계 그러니까요. 2위까지 또 우리나라 기업이 입지를 다졌다니까 대단한 것 대단한 같고요. 것 지금은 또 같습니다. 해외로 진출해서 해외 홈쇼핑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해외로 예. 나가고 있었다가 사실 적자가 많은 편입니다. 이미 홈쇼핑 지원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적자 폭이 있는 국가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동남아 쪽은 흑자를 보고 있고요. 터키라던가 멕시코 이렇게 좀 특정 국가로 진출한 경우들은 뭐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뭐 손실 기사들 이렇게 최근 기사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손실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멈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끌고 가는 우리나라의 업체들이기 때문에 반복된 어떤 투자와 노력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현재 아까 저희가 뭐 우리나라에도 홈쇼핑 회사 채널이 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홈쇼핑 회사나 채널 몇 개 있죠? 전국에 17개 있습니다. 17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시간 라이브로 7개 그리고 7개 회사 중에 티커머스라고 해서 이제 녹화된 방송이 실시간처럼 돌아가는 그런 방송이 있어요. 그거 사업권이 이제 7개 회사 중에 5개 회사. 그 메이저, CJ, GS, 현대, 롯데, NS 홈쇼핑. 이 5개가 티커머스라는 채널을 서브로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티커머스 사업권을 그럼 그 회사가까지 포함해서 10개, 그러면 10개군요. 그렇게 해서 7개, 그 5개에서 12개. 12개. 그리고 또 사업권이 없던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뭐 벼룩시장이나 SK 브로드밴드, KTH, K쇼핑이죠. 이런 것들을 하고 또 5개
해서 7개, 5개, 5개, 17개. 참 정말 많죠? 많네요. 그렇군요. 채널 50번 이내에 홈쇼핑이 17개 있습니다, 여러분. 야, 3분의 1을 차지하는 건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재핑 마케팅이라고 해서 우리 아직도 리모컨 이렇게 넘기다가 채널 광고 나오면 이렇게 돌리시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스팟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매출을 올리는 구조가 아직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널 수가 좀 로우 대역대 저희 연합뉴스 뭐 23번 예. 그러면 23번 앞뒤로 직업방송은 좀 뒤쪽이니까 찾을 수가 없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네. 이제 그 주요 3사들 앞뒤로 이렇게 네, 위치하는 그렇죠. 거 네. 그런 게 좀 그렇죠. 그 포지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상 채널 이제 선점도. 제가 전에 처음 했던 일이 그 채널 계약하는 일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 방송을 틀어주는 유료 플랫폼들 IPTV사나 케이블 TV사의 매출에도 영향이 있고요. 백화점 매대 같이 입점을 하는 구조로 돼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홈쇼핑의 직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예. 홈쇼핑의 꽃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MD, 또 뭐 MD 란 단어 PD 엄청나게 직군일 것 많이.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은 직접 근무하셨을 때 네. 어떤 특성이 좀 있더라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MD분들은 되게 허언증이 있거나 떠벌리는 분들은 없고요. 예. 되게 겸손하고 착하신데 막상 업무에 들어가시거나 협력사랑 일을 하실 땐 굉장히 불편합니까? 좀 주도 면밀하시고 좀 같이 끌고 가야 되거든요. MD는 처음 상품 기획부터 매출에 대한 복귀까지 다 맡아야 된다. 모두 다 한다의 줄임말 MD.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다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뭐든 다 한다 해주는 예, 말. 그렇죠. 그 홈쇼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영업에 직접적인 결과를 맺어주는 분이라 중요하겠고요. 반면에 PD분들은 이러한 MD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역량 그리고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받아서 그걸 영상으로 구현한다거나 모바일 컨텐츠로 구현하는 역할들을 해주십니다. 제가 있었던 그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귤이 빛나는 밤에라고 그 루시드 폴 씨가 나와서 저 아, 알아요. 예. 직접 기억나요. 농사 예, 지은 맞아요. 귤을 네네. 해서 그쵸. 가수들 나와가지고. 가수들 그 안테나 뮤직 가수들 나와가지고 네. 그 귤을 500바스인가 완판했거든요. 새벽 2시에 그런 어떤 기획들. 그런 건 괜찮은 그렇죠. 거죠. 약간 굉장히. PD 정신이 있으셔서 오. 많은 분들이 그냥 홈쇼핑 PD라 하면 그냥 물건 파는 애들 이렇게 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상품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시고 예전에 어떻게 UV 보면 앨범도 돈을 벌어야 나왔었어요.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걸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분들은 단순히 컨텐츠만 꾸리는 게 아니라 해당 컨텐츠가 어떻게 어필하는지를 그 성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이 매력이 있었고 실제로 방송 제작 지원하시는 분들의 자기소개서에 이런 방금 제가 말한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PD분들이라면 저희 뭐 방송국 PD도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PD님? 시청률에 울고 웃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말씀 못 이루고 계시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웃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홈쇼핑 PD분들은 실적으로 바로바로 나오는 점에선 가시적인 성과를 네.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MD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빠릿빠릿해야 된다. 그리고 네. 결과적으로 가성비 나오게 네. 질 좋은 제품을 네. 싸게 사서 네, 잘 그렇죠. 파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양측의 입장. 약간 영화 신세계 이정재 씨 같은 거죠.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매출이 잘 나오면은 막 세상 다 가진 기분인데 협력사분들한테 호언장담하고 매출을 기대했다가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만큼 야, 참 정신적으로 여러 면에서, 예. 스트레스도 크겠네요. 그리고 윤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요새는 거의 없지만 예전만 해도 이제 비리나 청탁들 많이 요청들이 왔었거든요. 어메니 입점의 기준이 있고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회사 내외 되게 많은 분야에서 잘 쓰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런 곳에서 뭐 IT나 경영 지원 쪽에 뭐 재무 인사 네. 같은 거, 그러니까 물류, 뭐 품질 관리. 그러니까 보통 회사와 다르게 좀 그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건지 좀 형태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분야별로 조금씩 상이한데 일단 물류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일반 물류 업체에서 하는 거랑 달리 전산상으로만 SCM을 하시는 거라서요. 뭐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재무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경쟁들이 치열하기 때문에 뭐 정산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IR적인 요소에서 많은 어떤 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인사 같은 경우도 사실 사람을 뽑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걸 관리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직이 잦다 보니까 그 조직 내에 좀 묶어 두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인사 쪽에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담으로 이제 쇼호스트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죠. 이분들도 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은 대조공채로는 안 뽑는 거죠? 그 대졸 공채로 뽑는 회사들이 덜어 있는데 네. 뽑아도 올림픽처럼 뭐 한 4년에 한 번 이렇게 뽑고요. 오. 상시로 경력 채용은 계속 있습니다. 바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을 그렇죠. 이왕이면 지금 생각을 한다. 여기 이번에 공영홈쇼핑도 경력 3년 이상이신 분들만 올 수 있거든요. 그 아무래도 신입으로 뽑히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또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겠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교육도 되게 체계적으로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외부 업체를 낀다거나 아니면 회사 내 쇼호스트 선배가 직접 강사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선배 방송에 뭐 잠깐 나가서 그렇죠. 멘트 한두 번 정도 네. 하든가 네. 그런 거. 그런 것도 중요한 게 그렇게 했다가 실수해서 막 말을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한동안 못 나오시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협력사 쪽에서 쇼호스트 분을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는 김승재 쇼호스트 아니면 방송 안 해요. 뭐 이렇게 협력사에서 얘기하면 그냥 뭐 써야 되는 경우들. 회사에서 지정했는데 예. 저분과 할까 하면 저 안 팔고 만다. 뭐 이런 이렇게 경우도 되면 이제 있거든요. 제품 파워가 곤란하죠. 있는 곳들은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쇼호스트 분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고요. 아나운서나 이제 리포터를 희망하셨거나 기상캐스터를 희망하셨다가 조금 방향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개그우먼부터 뭐 스튜어디스, 개그맨 뭐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에서 쇼호스트를 현재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원 직무나 뭐 이름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또 만만하게 생각할 곳은 아닌 게 좀 특성이 있는 네. 직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무 지원할 때 어떤 가이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예, 되실까요? 뭐 자소서나 면접도 그렇고요. 직무 선택할 때도 막연하게 접근하셔서는 안 되겠어요. 그냥 돈을 많이 벌겠다. 고객에게 구매로서 행복을 주겠다. 이게 이맘때쯤 지원하는 친구들이 일단 급하게 쓰다 보니까 대충 적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부러워하고요. 업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주시고 내가 과연 여기까지 와서 즉 멀천다이저를 홈쇼핑까지 와서 해야 될 수 있는가? 내가 방송 제작일을 홈쇼핑 와서 할 수 있는가? 경영 지원 일을 굳이 왜 홈쇼핑 회사까지 와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 업에 대한 이해와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지원을 안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다른 곳을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니까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지원 동기가 없는 경우는 네. 좀 고민을 해보거나 매우 힘들죠. 아니면 뭐 좀 잠시 도전을 미루거나 이래야지 뭐 그냥 했다가는 예, 여기는 좀 왜냐면 불편하다. 다른 곳들이면 뭐 영업 관리면 영업 관리 직무에 대한 소개를 한다거나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네. 본인이 딱히 모를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지원에 대한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들은 타 홈쇼핑사 홈페이지만 가봐도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읽어봐도 모르겠거나 주변 조언을 받아도 자신이 없다거나 한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쌤께서 말씀해주신 게 업에 대한 이해와 자기가 지원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자소서 항목 살펴볼 텐데 지원 동기가 없네요. 예, 사실상 지원 동기 없고 NCS식 자소서기 때문에요. 그런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 경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강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로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자소서 1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타인과 함께 업무를 협조해서 해결했던 경험을 쓰는 건데요. 글자 수가 700자인데 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쓰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 진행 내용 다 네. 쓰라고 나와 있는데 네. 1번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1번에서 업무를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2번 문항과 비교를 했을 땐 2번은 과제가 어려웠다라고 대놓고 나와 있죠. 근데 1번 문항은 업무를 협조해야 됐던 상황, 즉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노력을 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업무 상황이 일단 최소 2문장은 나와줘야 되고요. 타인이라고 했을 때 그 타인의 특징이라거나 해당 타인의 역할 등이 한번 같이 기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 3문장이 약 150자 정도에서 그렇게 나와줘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 나와줘야 될 텐데 단순히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됩디다라는 식으로 해결이 되면 안 되겠고요. 해당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그 문제를 그런 문제까지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어떤 노력들 그런 게 나와주면 좋겠고요. 좀 팁을 드리자면 내가 버거운 일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눠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구분 아래 할 수 없는 것들을 타인에게 좀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그런 쪽의 접근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예. 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항목 같은 경우는 주어진 과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완수했던 이야기 쓰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좀 이제 내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했나 이런 해결 능력을 좀 보려는 그렇죠.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 즉 NCS 직업기초 능력에 나와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의 가이드만 잘 참고한다면 이 문항 작성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 처음에 주어진 과제의 내용을 한 문장 적어주고요. 그 내용이 얼마만큼 어려웠는지가 그 다음 문장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완수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만의 목표를 잡고 계획하고 실천한 이야기를 각각 최소 한 문장 혹은 2문장씩 적어주신다면 700자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과제라고 하면은 또 그 주어진 과제라는 그
단어에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렇죠. 어떤 걸 학교에서 한 걸 해야 뭐 될까? 학교 과제도 있겠고요. 뭐 공모전도 있고요. 네. 인턴을 했거나 실제 현업에서 근무 중이시라면 해당 업무 내에서의 나의 과업도 해당이 될 겁니다. 단 하면 안 될 건 역시나 동아리, 네. 학회 내 이슈나 아젠다를 과제라고 하셔서 곤란하겠고요. 예. 분명히 수업 때 4년간 학부 다니시면서 한 번은 과제라는 걸 남과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참고해서 잘 본인의 정리를 그러니까 수업 역으로 좀 시간 내에 정리하시면 그런 과제도 괜찮고요. 팀 과제라면 그럼요. 가능합니다. 괜찮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저희가 좀 지원하는 직무에 좀 맞춰서 좀 이렇게 다듬어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데 지원하실 때 내가 PD, 내가 MD니까 비록 관련이 없는 경험이지만 이렇게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끝까지 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그렇고요. 지금 듣고 싶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꼭 그 직무 역량, 문제 해결력이든 기획력이든 추진력이든 그러한 역량이 꼭 해당 직무와 해당 산업과 연계가 있어야만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어떤 생각을, 어떤 노력을, 어떤 결과를 빚어냈는가 그것만을 보기 위한 NCS직 자소서이기 때문에 너무 끄집어내거나 연결만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크게 굳이? 찾으려고 하진 마라. 없는데. 아하. 예. 멘트 교실을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제가 또 한 번 무릎을 이렇게 또 치게 되네요. 무릎을 탁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근데 홈쇼핑과 연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네. 없으면 또 거기서 좌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라면 홈쇼핑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굳이 지금 네. 이 문항에서는 굳이 연결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어쨌든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네. 3번 문항 보겠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이란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 약간 뭐 어떤 도덕적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좀 그런 걸 보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접근을 좀 해야 될지. 예, 일단은 윤리 네. 도덕적인 접근,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신념에 반하는 것이 왔을 때 약간 떼묻고 약간 더럽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거보단 누가 봐도 이건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혹은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역할들을 지시 내린다거나 해당이 된다면 그런 건 막아야겠습니다. 하다못해 교수님의 조교로서 활동을 했을 때 채점의 기준을 불분명하게 제시해서 특정 학생한테 좋은 점수를 주게 해서 그거를 막으려고 내가 채점 안 하겠다고 뛰쳐나간 얘기도 해당은 되겠습니다. 실제 학생의 학교 간 학생의 사례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교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네. 비록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정한 어떤 이런 채점이나 기준이 나와서 더 큰 물에서 봤을 때 교수님에게도 본인에게도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안 좋은 건 사전에 좀 차단을 해야죠. 이를테면 뭐 호미로 막을 거 말뚝으로 막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미리미리 좀 막아두는 그런 것들 해서 그래요. 내가 원칙과 소신, 즉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겠고요. 그때 나의 역할, 할까 말까에 대한 그런 표현들 하지 않았음에도 당장은 좀 곤란했지만 그 이후에 좀 나아지는 것들 혹은 근데 이제- 나아짐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이런 의미에서 나에겐 부당한 지시에 내가 굴하지 않았다. 내 신념, 원칙,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에 옮겼다. 그런 멘트로만 마무리해 주셔도 되겠고요. 이걸 통해 배운 교훈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NCS 자소서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까지만 기재해 주시고 평가자분들이 읽고 해석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거를 찬성해야 되진 않지만 또 가끔 회사에서 있다 보면 네. 그 좀 유연함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또 완고하게 아닌 거 아니다. 소신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네. 좀 답답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실제 생활에선 그렇죠. 하지만 채용에서는 아하. 하지 마세요. FM대로 가야 된다. FM대로 가셔야 되고요. 아, 그런 그렇구나. 마인드가 배양이 된 분들이 실제 근무를 하셔야 정말 진정한 유연한 사고로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경력 또는 경험 중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술하는 건데요. 예. 이건 어떤 거를 좀 써야 될까요? 예,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건 소통이나 중고시민들한테 해당하는 건가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경력 혹은 경험, 즉 본인의 경력이 됐건 경험이 됐건 조직생활 이게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를 할 수 있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을 잘해야 됩니다. 네. 일을 잘해야 조직에서 이쁨 받고 조직이 잘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한다, 열정을 발휘한다, 다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 너무 뻔해요. 요 시기 때 끝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비슷한 느낌의 비슷한 글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조직 생활에서 중요한 건 회사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전문성. 내가 해당 업에 대한 전문성과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음이 간접적으로 좀 드러나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홈쇼핑 업에 대한 전문성을 말씀해 달라가 아니라 특정 상황 속 과거에
본인이 조직 생활에서 내가 맡았던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이런 전문성, 자신감, 책임감 아래 내가 내 할 일을 잘한 거를 적어주셔야지 여기서 소통이나 남들이 할 만한 협력을 얘기해서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는 거의 답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성과와 일을 어쨌든 그렇죠. 잘했던. 근데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예. 다들 소통이나 협업을 적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럴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사자후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과가 없어서 쓰는 거겠죠? 성과가 없어서 쓴다기보다 일단 귀찮고요. 성과의 정의를 내릴 줄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뭐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 달성에 대한 이야기도 성과의 한 방향이기 때문에 작성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꼭 네. 그렇게 스케일이 커야 되는 건 아니기 전혀 때문에 아니죠. 네. 성과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집중하셔갖고 그 부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5분 항목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조직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업무를 기획 또는 진행한 사례를 쓰라는 건데 독창적, 크리에이티브 이런 말 들으면 참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머리 쥐어 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건 진짜 쥐어 짜면 짤수록 기억이 안 나는 건데 어떻게 접근할까요? 쥐어 짜면 더 안 나오죠, 그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더 안 나오니까. 쥐어짜면 찌그러지기만 그렇죠. 찌그러지거나 완전 방전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개선했던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진행을 하면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디어를 내도 예. 당장 내 아이디어를 한 번 냈는데 채택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좋지 않은 평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반복해서 실행을 한다거나 뭔가 고민을 이어갔을 때 얻은 결과물이 조금은 유의미했다면 그런 면들도 해당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기획을 하는데 뭐 전보다 더 나은 것, 완전 다른 것 이런 것도 하루아침에 된다기보단 점진적인 변화나 이미 있는 것 안에서 약간의 변화만 줘도 해당이 될 것들이 있거든요. 발상의 전환입니까? 기존에 발상의 있는 거에서? 전환도 해당이 되겠고요. 뭔가를 기획을 할 때 남들은 뭐 매출안을 내라고 할 때 나는 뭐 절감안을 냈다거나 이렇게 좀 뭔가 변화를 줘갖고 전체한테 새로운 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노력들도 해당이 될 아니면 것이고요. 아까 그렇게 네. 좀 뭐 귤이 빛나는 밤에 같은 네네. 독특한 기획안 같은 것도 생각해 놓은 게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도 좀 괜찮은 접근일까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획안을 앞으로 내줄 수 있는 싹이 보이는지 과거 경험을 통해 사례를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본인의 경험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동선의 변화 물론 너무 식상한 거 압니다. 알지만 지원하는 분들도 규모가 많지도 않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임팩트를 주기 위한 노력이 적어도 이 회사들 NCS 자소서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내 경험을 이번 기회에 좀 잘 분해해서 나노로 나눠가지고요. 면밀하게 좀 살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거창한 일이 꼭 아니어도 네. 그 일을 할 때 의의를 두는 거, 작은 의미를 변화로. 그렇죠. 네. 의미를 두고 정리해 놓으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의의 드네요. 둘 거에 네. 의의를 둬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또 지엽적인 건 안 되겠고요. 아, 그래요? 단체 활동 안에서 거를 말씀을 좀 근데 드리고 어쨌든 싶어요. 네. 수동적으로 한 건 좀 네, 매우 안 기억에 좋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공부한 것도 그런 안 좋고. 집중도 필요하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소서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서류 전형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좀 그렇죠. 정확하게 며칠 나와 있어서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예, 속이 시원하고요. 채용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인적성 보고 면접은 한 번, 이제 토론이랑 인성 면접. 홈쇼핑 여기 이런 데 인접성은 어때요? 좀 뭐 일반 업체들과 다를 큰 바가 차이 없고요. 없습니까? 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언어 문제 나오고 수리 문제 나오고 뭐 추론 문제 나오고 뭐 그런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사트 같이 상식이 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면접에 대한 얘기를 짧게 드리자면 토론은 아마 업계에 대한 이슈나 시사 이슈를 가지고 좀 아이디어 개진성의 토론을 짧게 할 것이고요. 뭐 실무진 기반이든 아니면 일반 면접이든 혼용된 형태로서 경험을 묻거나 지원자의 어떤 역량을 간접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송국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좀 활발하고 대인 관계 좋고 사람 간의 관계 좋고 좀 플렉서블하고 이런 거를 되게 중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또 고정관념일까요? 어떻습니까? 예, 고정관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직무에 따라 사랑이 하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 재무팀 근무자가 너무 또 활발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불안해갖고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적어도 해당 직무에 포커싱을 맞춰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 맞지만 겹자로 홈쇼핑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와 직무에 대한 이해가 겹자로 좀 준비가 된다면 어렵지 않게 면접 답변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끝으로 뭐 말씀을 계속 이어가자면 여러분들 여기가 경쟁자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고가 뜬지도 모르는 많지 분들도 않다는 게 어떤 많거든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분들이
그러니까 100%가 9월 달에 지원했다면 여기는 거의 한 25%? 아. 4분의 1 정도로 지원자분들이 포기를 했거나 지금 대부분이 면접 때문에 바빠서 지원을 대충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까지 서류 전형에 대한 갈증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 보신 후에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원하시고 타 홈쇼핑사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직무 소개를 좀 골고루 두루 보신다면 지금 공고에 나와 있는 모호한 표현들도 좀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자, 공영 홈쇼핑 지원하는 취준생들에게 신의 한 수 알려주시죠. 항상 그 멘트를 준비해 오시기 때문에 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멘트입니까? 뭐 안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뭘 얘기하려는데 까먹었네요. 예. 일단은 본인을 완판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을 완판하자. 예, 왜냐하면 여기는 NCS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한 큐에 그냥 쭉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자소서 안에 내 경험을 훌륭히 그리고 완벽하게 소화를 못한다면 그 재고가 좀 남겠죠. 그러니까 후회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해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완판한다는 생각으로 좀 효율적으로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한 번에 본인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본인을 완판시키자. 요거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예.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 공영 홈쇼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뉴스를 모아서 알려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치매가 오면 누구나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로 더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초기에도 장기요양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해요.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로 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모시던 비용이 많이 부담되네요. 치매 의료비, 요양비 지원 확대로 국가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답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준비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들만 네. 골라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 만나보시죠. 함께 하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뵙는 분이죠. 김건우 주무관님이 계시는 광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우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사업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측정 및 분석업체인 주식회사 녹색기술연구소입니다. 대기 및 수질 분석 실험, 특정 업무를 담당할 수질환경기술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이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환경화학 전공자나 수질환경기사 및 대기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11월 24일까지지만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조기 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만남의 행사는 주식회사 KFC 코리아 업체가 참여하여 매장 영업관리원 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급여는 연 2,300만 원부터 지급됩니다. 행사는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강주 고용센터 11층 상설 체험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만남이나 행사 당일 지원 서류를 준비하셔서 면접 복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과 채용 기회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천의 이혜진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여주시 능서면 마장로에 위치한 의료용품 및 기타 의학 관련 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그린피아 기술입니다. 입출고 전표 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마감 등 공장 일반 업무 및 생산 지원 업무를 담당할 총무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4년제 제졸 이상의 신입사원을 모집 중이며 세계 경영 세무 관련 학과 전공자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연봉은 3,500만 원으로 차량 유지비,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등 복리후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11월 21일까지이며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장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 후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복리 후생을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에 위치한 진공펌프, 송풍기, 압축기를 제조업 판매하는 강소기업 주식회사 부시코리아입니다. APQP 생산관리, 제품 설계, 시작품 제작평가, 소도품 생산평가, 공정 유효성 확인 등 생산관리 업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대리과장급으로 연봉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이상이며 면접 후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3년 이상 경력과 학력은 세 제졸 이상이며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영어 활용 가능자나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한 후 면접이 진행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자만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앞으로 2부를 함께해 주실 조서연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저희가 항상 뉴스에서만 뵙다가 네. 9시 앵커를 활약하고 있는 조서연 아나운서. 잡정보센터에 처음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네, 제가 드디어 한국직업방송에도 입성을 했네요. 그랬군요. 네, 매번 그랬군요. 제가 TV로만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좀 떨리고요. 네. 또 누가 되지 않도록 잡정보센터에서 이 취업인 뉴스도 네.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랑 좀 다른 느낌이죠? 일단 좀 화기애애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두 분도 참 따뜻하시고 예. 편하게 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네, 앞으로도 정말 잘 기대가 되네요. 네, 취준생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많이 전해주시길 그렇습니다. 바라겠고요. 자, 조서연 아나운서 오늘 취업인 뉴스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그래요. 네, 뭐 처음이다 보니까 좀 밝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조금 무거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처음부터 요즘 무겁군요.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죠. 예, 하반기 취업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사실 평균 체감 실업률이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면접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뭐 서류 광탈 때문에 상실감 맞아요. 느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취업인 뉴스는 자소서로 알아본 취준생의 고단한 1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의 고단한 1년. 자기소개서 정말 뭐 저희도 그 취업할 때 알았지만 네. 정말 지긋지긋한 게 이 자기소개서인데 졸업 논문보다 더 많이 쓰고 고치고 하는 게 자기소개서 같은데 네. 취업 준비생들이 자소서 작성에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자소서 하나에 쓰는 시간이
7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에?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나군요. 자소서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뭐 수십 개 이상을 쓰게 그럼요. 되는데 예. 평균적으로 1년에 쓰는 자소서를 쓰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200시간이라고 합니다. 200시간. 예. 와, 자소서를 쓰는 데만 1년 동안 200시간이면 오롯이? 예, 꽤 많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지원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설문에 응답한 3분의 1이 30개에서 40개 기업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답을 평균이 했습니다. 이겠죠. 예. 여기서 뭐 20군데에서 30곳에 지원한다는 응답률이 21%, 또 40곳 이상 지원한다는 취준생들도 17%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평균 35곳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1년에 약 245시간이 소요되는 셈이죠. 야, 저희가 그 왜 다 아시겠지만 특히 은행 같은 데는 뭐 문예 얘기 나와요. 예. 뭐 신한 문예, 우리 문예 얘기 나올 만큼 그만큼 어렵고 자소설. 과도하게 네. 자소설. 퍼펙트하게 원하는 게 많아서 네. 소위 쓰고 나면 영원히 광탈되는 예. 힘든 자기소개서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직도 과도한 자기소개서를 원하는 기업들이 있다고요. 예, 누구나 이제 소설 네. 한번 써본 경험 정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아직도 이 불필요한 자소서 항목들이 꽤 있었는데요. 예. 이 설문에서 취준생들이 가장 불필요한 항목 1위로 부모의 학력, 그리고 또 2위로는 부모의 직업, 예. 3위로는 뭐 지금 화면에 나가네요. 키, 몸무게, 혈액형, 그리고 초중고 혈액형. 정보 등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상형? 이 혈액형 왜 묻는 거야? 졌다. 아니 그러게요. 정말 예. 요즘에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잖아요. 네. 이런 시대에 지금 부모님 학력, 직업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신상 정보는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정말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발생이기도 하고 블라인드 채용이 쾌쾌하네요. 좀 확산되면서 네. 이런 유물들이 좀 사라져가고 있긴 한데 아직도 이런 어떤 개인적인 또 입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니까 면접에서도 이런 걸 묻는 사례가 있다고요. 자기소개서 말고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취준생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 지원자의 능력이 아니라 뭐 부모의 직업 이런 배경을 연결을 해서 채용을 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죠.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항목을 정말 빨리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아우, 정말 스투피시네요, 쾌쾌하고요. 스투피. 네, 곰팡이 그렇습니다. 냄새 납니다. 자, 자소서 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예. 뭐 자소서 첨삭 받는데도 돈 내야 되고 뭐 학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이 자소서, 첨삭, 강의 이런 건 옛말이 됐고요. 예. 요즘은 이 자소서용 경험을 만드는데도 돈이 든다고 경험도 합니다. 돈 드는 거예요? 예, 설문에 응답한 취준생들이 평균 293만 원을 자소서용 경험, 그러니까 자소서용 스펙을 만드는 데 쓴다고 답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가짜 이야기를 만드는데 네. 그 아까 말한 대로 자소설 만드는데 네, 창작하는데. 네, 네. 경험하는데 경험을 내 걸 남의 거 아닌 걸 가져오는데 300만 원 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300만 원이 뭐 남의 집 강아지 이름도 아, 아니고요. 그럼요. 네. 예. 요즘 취준생들 사이에서 이 자소서용 경험을 만드는 게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면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최근 이 취업학원에서는 취업을 위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뭐 주요 기업의 생산 공장 방문 등의 이 경험 그리고 자소서 작성까지 패키지로 묶은 상품들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소서용 경험을 위해서 스피치 학원이나 또 해외 연수 같은 것을 다녀오는 취준생들도 많았는데요. 그렇군요. 사실 이 해외 봉사나 뭐 인턴십 같은 게 파견 비용 같은 건 무료지만 현지에서 체류하는 데 드는 이 생활비 같은 거는 또 그렇죠. 따로기 때문에 굉장히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 거죠. 이게 참 돈 없으면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제가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패키지입니다. 예. 무슨 동남아 패키지 여행도 아니고 여행이에요? 생산 공장을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자소서용 경험을 만들고 그렇죠. 또 자소서 작성을 패키지로 묶어서 해준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 뭐 천편일률적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장 큰 똑같으니까. 문제가 네. 그거죠. 이런 패키지 출신의 취준생들은 같은 내용으로 같은 기업에 여러 명이 우르르 몰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취준생들에게도 굉장히 뭐 성과가 없을 테고 기업 입장에서도 형평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자소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좀 양쪽 모두에게도 양심불량인 사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그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똑같은 경험으로 똑같이 지원한다면 안 될 거는 뻔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예. 예, 취업을 위해서 취준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는 이 주관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설문조사 항목 중에 나는 취업을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하네요. 어떤 것까지 해봤나요? 예, 정말 뭐 예상치 못한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요. 직접 또 본인이. 자신의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또 평창 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빅데이터 자격증, 또 벤처기업 설립, 또 성형수술까지 참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책을 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대기업 홍보 직군에 지원한 정모 씨의 이야기인데요. 창의적이고 표현력이 좋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친구군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면접관들로부터 좀 열정이 있어 보인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됐습니까? 아쉬운 건 합격했다는 후문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돈은 들여서 고생은 다 했는데 책까지 내고 취업을 위해서 책을 냈는데 뭔가 결과는 없는 주객전도의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얼마나 간절했으면 또 이랬겠어요. 그런데 네,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열정을 좀 보여주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직무 경험 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뭐 인턴도 금턴이라고 할 만큼 뭐 하늘의 별 따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벤처 창업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자소서에 적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참 노력하는 이 마음이 가상하긴 한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갈수록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성형수술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그 이미지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미지 컨설팅이라는 게 가서 꼭 뜯어 고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취준생 사이에서는 그 현대의학의 힘이라도 좀 빌려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설문에 응답한 대학생 이모 씨의 이야기인데요. 면접 전에 피부 관리를 받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모 씨에 따르면 이 최종 면접은 아무래도 이미지 싸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피부에 좀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답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쌤들이 말씀하시기에 뭐 예. 얼굴 예쁜 거보다 표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너무 유념하셔야 이런 데 될 것 같고. 돈 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이미지 관리에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다음 뉴스는요. 어디에 지원을 해야 하나 몰라서 대기업에만 지원을 하는 취준생들이 보면 좋을 소식입니다. 기대가 되는데 취업 준비생들 보면 매번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실금에 뜨는 공채 마감 그 임박 기업만 보고 뭐 컨트롤 V, 컨트롤 C 해가지고 이제 하신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곳이겠네요. 네, 일단 연봉 5천만 원 이상의 대기업 이런 곳들은 아닌데요. 하지만 요즘 그 트렌드죠. 욜로 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퇴근 후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카테고리별로 몇 가지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꿀 휴가 기업입니다. 꿀 휴가 기업. 네. 꿀 휴가 기업 말만 들어도 뭔가 좋은데. 오히려 또 월요일은 더 좋네요. 꿀 기업 엄청 꿀휴가. 꿀 휴가 기업 엄청 땡기는데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려고요?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쉬어야 일도 잘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꿀 휴가 기업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칩스앤미디어라는 곳인데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칩스앤 PC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칩스앤미디어. 네, 어떤 꿀 휴가를 주나요? 예, 칩스앤미디어에서는 이 4년 근무를 하면 3주의 휴가를 준다고 하는데요. 3주 정말 꿀 같은 시간 아닙니까? 어디든 갔다 올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요새 유행하는 뭐 제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뭐 동남아 현지 생활 해보기 이런 꿈 같은 생활을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외에도 성과 휴가나 프로젝트 휴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휴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칩스앤미디어가 있고 또 다른 꿀 휴가 기업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꿀 휴가 꿀 아니죠. 꿀 휴가 기업은요. 동우 화인캠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반도체용 고순도 화학약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곳에서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리프레시 휴가라는 휴가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휴가 기간은 8일에서 12일이고요. 또 매달 여직원들을 배려해서 하루 정도 건강 휴가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 여자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회사라서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끼울, 꿀 휴가 기업도 알려주시죠. 세 번째 끼울은요. 저희가 가을의 전설에서 공채 합격 전략을 소개했던 기업인 티맥스 소프트입니다. 이곳에서는 연차에 따라서 최고 한 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리프레시 휴가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태성쌤이 소개했던 기업인데 회장님이 월화수목 금금금을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일의 강도는 높습니다만 그래도 대기업으로 이직했던 직원들이
연어처럼 돌아오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카테고리 설명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로는 세컨드 지갑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군데만 저희가 좀 소개를 받아볼게요. 어디겠습니까? 예. 네, 세컨드 지갑 기업은 일단 직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을 회사에서 지원을 하는 기업인데요. 요즘은 취준생들만 자기 개발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도 직장인들도 자신을 네.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데요. 이런 비용을 지불해주는 세컨드 지갑 기업은 대한유화라는 곳입니다. 대한유화는 합성 수지나 기타 플라스틱 물질을 만드는 곳이고요. 대학원 장기 위탁 교육이나 인문학, 문화예술 등 특강까지 열면서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쓴다고 하네요. 네, 이외에도 뭐 명신산업 한세실업이 두 번째 많은 기업이 카테고리 있는데? 세컨드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다른 기업들도 더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행 다음 관계상. 주에 이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기업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조세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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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일도 특집 가을 연설 이어지고요. 내일도 방송 기대해 주시고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